옛날 어린이들은 포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DBS 2부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어시스트 화면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전 프롬프트 상태에서 DBS를 운영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앞서 만들었던 DBS 파일의 색임과 정렬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트에 관련되는 내용은 Organize 명령에 있습니다. Organize 명령 밑에 Sort 명령이 있죠? 선택합니다. 엔터. 화면 밑부분에 Sort On이라고 표시된 것 볼 수 있습니다. Sort On까지 우리가 굳이 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On 무슨 뜻입니까? 기준이 되는 필드란 얘기죠. 이번에는 생일로 날짜형으로 한번 Sort를 해봅시다. 생일에다 놓으시고요. birthday에다 놓으시고 엔터. 또 다른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메뉴를 떠나죠. 밑에 to가 나타났습니까? to 무슨 뜻이죠? 파일 이름을 달라는 얘기죠. C 드라이브에 named 다시 4라는 이름으로 sort를 해봅시다. sort 됐다라는 메시지가 어시스트 화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시 아무렇게나 눌러서 어시스트 메뉴로 돌아오시고요. named 사이에 생일로 sort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named 4라는 파일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 나와 있는 setup 명령이죠. setup 명령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화살표. 첫 번째 setup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named-4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setup, 데이터베이스 파일, 엔터, C 드라이브. 이때 화면 하단에 명령어 그리고 use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선택을 하죠.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 엔터. 생겨놓일로 서트되어져 있는 것이 named-4에 있죠. named-4 선택합니다. 엔터.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터로 넘어갑니다. 화면 하단에 named-4라고 하는 파일이 선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 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list라는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명령은 retrieve 메뉴에 있죠. retrieve 메뉴로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가겠습니다. 리스트가 있죠. 엔터. 여기에서 명령어 실행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했던 대로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이는 옵션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스트 명령어에는 이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사용되는데 그 옵션들을 어시스트에서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메뉴가 나타나죠. 적용 범위 지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엔터. 적용 범위 지정에는 기본 범위, 모든 범위, 다음부터, 레코드 번호 지정, 레스트, 나머지 모두를 보여주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으로 리스트 명령어의 기본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죠. Default Scope, 엔터. 화면에서 필드 리스트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1편에서 필드 리스트 지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해봤었죠. 한번 해볼까요? 파트와 이름과 생년월일과 어드레스만 보겠다. 여러분들이 파트와 이름과 생일과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지정을 했을 때 화면 밑부분에 그 내용이 하나씩 차례대로 누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 리스트죠. 필드 리스트를 마감하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우리가 리스트 명령어에서는 레코드를 고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for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build a search condition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파트가 기술부였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화면 밑을 보시면 for part라고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옵션을 지정하면 어시스트에서는 알아서 하나씩 누적시켜주고 있습니다. 파트가 기술부인 사람 보도록 하죠. 같습니다. 자동으로 따옴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엔터. 우리 그 전에 점 앤드 점, 오와 점으로 조건들을 합쳐주는 방법이 있었었죠. 더 이상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no more condition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field or scope condition이라는 것은 인덱스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모든 명령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리스트를 보는데 기술부에 있는 사람들의 부서, 이름, 생년월일, 어드레스를 보게 되는 거죠.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명령을 실행, 엔터. 프린터, 엔터. 어떤 순서입니까? named 다시 4였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기술부인 사람들만 나왔으며 파트와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리스트 명령어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코프, 필드 리스트, 서치 컨디션, 스코프 컨디션 1편에서 했던 옵션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연결이 잘 되실 겁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리스트, 명령어 실행, 프린트, 생년월일로 소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코드를 정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인덱스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덱스 명령은 organize 명령 바로 위에 index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죠. 원래의 순서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레코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인덱스 명령을 사용합니다. 인덱스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names라고 하는 새로운 첫 번째 원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어시스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셋업 메뉴로 가야겠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파일을 열어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엔터,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 엔터. 화면 밑 상단을 보시니까 use C:까지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위에서 네 번째 names dbf 원본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색인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named 파일의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명령을 그대로 활용해 봅시다. 리스트 엔터. execute.command 명령을 실행 한번 해봅시다. 엔터. 프린터 엔터. named라고 하는 파일의 제일 첫 번째 1번 레코드부터 8번 레코드까지 입력된 순서 그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순서로 순서 배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입력된 레코드 번호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배열만 바꾸어주는 형식인 인덱스 명령어로 들어가 봅시다. organize 명령어로 가야겠죠? 색인을 만들어 봅시다. 인덱스 엔터. key expression이라고 나와 있죠? 기준이 되는 필드 이름을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봅시다. to 파일 이름을 달라 그럽니다. C 드라이브에 파일 이름은 인덱스 파일이기 때문에 i-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i-이름 엔터. 화면 하단에 100% 인덱스가 됐다. 8개의 레코드가 색인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무 키나 눌러서 어시스트로 다시 돌아오죠. 인덱스가 되었는지 리스트 명령어로 확인해 봅시다. 명령어 실행, 프린트, 엔터. 어떻습니까? 레코드 번호는 네임즈의 첫 번째 레코드 입력 순서 그대로 이름 김경희, 김광석부터 황성주까지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색인입니다. 이번에는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만드는 방법을 전 프롬프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시스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단 ESC 키를 몇 번 눌러주죠. 인덱스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덱스 잠깐 띄고 기준이 된 점 on 잠깐 띄고 기준이 되는 필드 이름 어드레스 잠깐 띄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옵션이니까 to
파일 이름 인덱스니까 i-address 엔터. 100% 인덱스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리스트로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드레스 기준으로 광화문, 남대문, 서대문, 잠실 본동까지 다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레코드 번호도 원래 네임즈라는 파일에 레코드 번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sort라는 명령과 index라는 명령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지금 어드레스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죠. 레코드 번호가 원래 입력된 레코드 번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로 지금 sort를 한번 해보죠. sort on address to named 다시 O 엔터. named 다시 O에 어드레스가 sort 되어 있는 것을 열어봅시다. use 엔터. 리스트 확인해 볼까요? 앞에 있는 레코드와 뒤에 있는 레코드 번호를 보시니까 앞의 결과는 그 전에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레코드 번호를 원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sort된 named-5의 파일은 레코드 번호가 새로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sort 명령어는 용량이 같은 크기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 속도도 약간 느리고 용량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레코드 번호가 다시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index라는 명령은 순서를 자주 바꿀 때, 그리고 순서를 자주 바꿔서 관찰을 하고 싶을 때, 디스크의 용량이 적어서 sort를 여러 번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index 명령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정렬을 원하는 순서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ndex 명령어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배웠던 index라는 명령은 레코드의 순서를 바꿔주는데 잠깐 사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인덱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빨리 찾느냐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인덱스 파일을 사용하면 고속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죠. 우선 인덱스, 빨리 검색하기 위해서 인덱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 names 파일을 열어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레코드가 입력된 순서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름 항목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찾기 때문에 이름이란 항목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봅시다. 인덱스 on 이름 to i-이름 엔터. 앞에서 i-이름이라는 파일을 이미 썼기 때문에 overwrite, 겹쳐 쓰겠느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겹쳐 써버리죠. yes. 이번에는 파트, 즉 부서명으로도 굉장히 많이 찾는 경우가 있죠. 빨리 찾고자 하는 항목으로 인덱스 항목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순서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명으로 한번 해보죠. 인덱스 on part 2 I 다시 part 엔터. 색인 파일이 두 개의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I-파트라고 하는 부서명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이 I-파트, 즉 부서명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부, 기술부, 영업부. 레코드 번호는 고유의 번호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D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출력 양식 두 가지를 소개를 하죠. 첫 번째, 보고서 양식의 형식을 갖춘 출력 양식 리포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원 명부를 윗분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 양식을 갖춘 형식이 리포트가 되겠죠. 두 번째로 레이블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우편 업무에 적당하게 명세서 양식으로 분포되어진 것이 레이블 형식이 되겠죠. 명부를 작성할 때는 리포트, 개개인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레이블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앞서 했던 네임즈라고 하는 사원 명부에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리포트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거니까 크리에이트 명령 중에 리포트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이 있죠. 화면 맨 밑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네임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될 레코드가 지금 열려 있는가 하는 얘기죠. 네, 네임즈에 7개의 레코드를 이제 리포트 양식으로 출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리포트로 들어갑니다. 엔터. 화면 하단에 크리에이트 리포트라는 명령어가 이미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C 드라이브에다가 보고서 양식을 넣을 거예요. C 드라이브 엔터. 파일 이름 8자 이내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여기서 보고-1이라는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엔터. 네. 리포트 양식, 즉 보고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됐네요. 커다란 메뉴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화면. 이것은 보고서 양식에 커다란 종이, 큰 페이지의 종이 규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옵션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응용편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소개를 낸다든가 합계를 내고 싶을 때 사용해주는 메뉴입니다. 그 옆에 컬럼즈라고 하는 옵션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컬럼즈에 갔더니 이것은 한 컬럼 한 컬럼, 즉 세로 항목의 데이터를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목으로 찍겠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즉 컬럼을 정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케이트라는 곳으로 가보죠. 로케이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컬럼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되겠죠. 그 옆에 종료 메뉴가 있습니다. 종료해 주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저장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취소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고서 양식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옵션 메뉴에서는 종이의 규격을 나타내 주므로 첫 번째 페이지 타이틀, 각 장마다 찍혀지는 대제목을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는 먼저 하얀 막대 바가 있을 때 엔터를 눌러서 커서를 만듭니다. 옆에 조그만 상자가 보이죠? 4줄까지 4개의 줄로 여러분들이 큰 타이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 명부이기 때문에 한글로 사원 명부 1993년 신입사원. 만약에 밑에 어떤 이쁜 내용을 지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하이픈이나 아니면 애스테리스크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조정키 라인의 설명이 나와 있죠. 리포트 타이틀을 입력하고 끝날 때에는 컨트롤 엔드를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컨트롤 엔드를 눌러봅시다. 페이지 타이틀에 사원명까지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때에는 엔터로 확인해 줄 수 있겠죠. 확인이 됐으니까 컨트롤 엔드로 빠집니다. 밑에 페이지 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페이지의 커다란 폭, 길이를 얘기하겠죠. 가로폭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80컬럼에서 136컬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 위주로 80컬럼 그대로 놔둡시다. 만약에 136으로 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요. 엔터 눌러서 커서를 만들고 136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80으로 바꿔볼까요? 엔터, 80, 엔터. 왼쪽 여백을 보시게 되면은 left margin, 지금 8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화면 밑부분에 보시면 report format이라고 해서 옆에 크다 표시, 부등호로 표시되어 있고 하이픈으로 박스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리포트 형식을 그림으로 도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왼쪽 여백이 8개 정도 여백이 나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3으로 바꿔봅시다. 앞에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엔터, 3, 엔터. 리포트 포맷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까? 오른쪽 여백도 맨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제로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한 5건 정도 남겨봅시다. 엔터, 5, 엔터. 라인 퍼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당 몇 줄을 찍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58줄을 찍겠다는 얘기죠. 위에 상단 여백, 하단 여백을 뺀 줄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전산용지를 찍게 되면 66줄을 찍게 되죠. 자, 우리 화면 위주로 할 것이니까 24로 바꿔봅시다. 엔터 눌러서 커서를 만들고 24, 엔터. 밑에 나와 있는 더블 스페이스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빈 줄을 하나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값은 디폴트란 말도 많이 쓰고 있죠. 디폴트란 값을 바꿔봅시다. no, yes로 바꾸는 것은 밑에 화면 하단을 보시면 change, 엔터 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엔터 키를 눌러서 더블 스페이스를 바꿔보죠. 엔터, yes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한번요. no로 바뀌었죠. 기본적인 값, no가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한 레코드 다음에는 빈 레코드를 찍지 말고
그 다음 연속해서 찍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프린트를 하기 전에 페이지를 한 장 넘기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전에 누군가 프린트를 쓰고 있었다면 이것이 yes로 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대로 놔둡시다. 밑에 있는 것은 한 장을 찍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를 다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낱장 공급 장치, 즉 A4 용지 한 장 한 장짜리의 낱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의 규격을 전체적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컬럼 한 컬럼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찍을 것인지를 컬럼이라는 메뉴로 가서 지정을 해봅시다.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컬럼 메뉴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주실 것이 있죠.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찍힐 내용입니다. 즉 필드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헤딩이라는 것은 소제목을 얘기합니다. 서브타이틀을 얘기하죠. 세 번째, 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길든 짧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폭만큼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서명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커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엔터를 눌러서 커저를 만듭니다. 이때 제가 부서명이라고 했는지 파티션이라고 했는지 파트라고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때 도움말을 봐야 되겠죠. 화면 맨 밑에 보시면은 Enter a expression, 즉 표현식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필드 메뉴가 보고 싶다면은 F10을 눌러라 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는 엔터를 눌러라 라는 표시도 되어 있죠. DBase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편하게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F10 한번 눌러봅시다. F10. 커저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F10을 눌러주시면은 화면 왼쪽에 네임즈가 가지고 있었던 필드 이름들이 쭉 나타나죠. 아, 내가 부서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파트라고 했네요. 파트라는 부분에다가 커저를 이동해 놓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하죠. 아직도 내용에는 마감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즉 파트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커저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 하나만 입력해 봅시다. 마감합니다. 엔터. 자동적으로 폭이 10자리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화면 밑부분에 Report Format이라고 나와 있는 양식에 XXXX로 10자리를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리가 모자란다든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소제목을 부서명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봅시다. 파트라고 하는 컬럼의 헤딩으로 커저를 보냅니다. 커저를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서 커저를 만들죠. 소제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박스, 조그만 상자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한글로 부서명이라고 지정합니다. 좀 더 이쁘게 해볼까요? 여기서 빠질 때에도 첫 번째 페이지 타이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N를 누르시면 빠지죠. 컨트롤 N. 어떻습니까? 리포트 포맷을 보시니까 부서명이라고 하는 부제목과 밑에 별표를 표시된 부분과 XXX라고 하는 자리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첫 번째 컬럼이 정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이름을 넣어봅시다. 성명이라는 부서로, 성명이라는 헤딩으로 이름이라는 내용의 데이터를 넣어보죠. 그러면 다음 컬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하단을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컬럼을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전 컬럼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음 컬럼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에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누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거니까 페이지 다운을 눌러야 되겠죠. 페이지 다운. 네, 두 번째 컬럼을 지정하라고 하는 컬럼 2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름, 생년월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텐트 엔터, 메뉴 필드 이름을 부릅니다. F10, 이름에다 커서 갖다 놓고 엔터, 마감해야 되니까 엔터, 헤딩에다 커서 갖다 놓고 엔터, 한글로 4, 원, 명, 엔터, 여기도 엔터, 컨트롤 엔드로 빠지고요. 다음 컬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페이지 다운, 세 번째 컬럼 내용은 엔터, 찾아 만들고 F10으로 월급 한번 지정해 볼까요? 셀러리 엔터, 마감하기 위해서 엔터, 헤딩은 엔터, 급여액 가로 열고 원. 자, 여기서 우리 급여액, 즉 셀러리라고 하는 숫자 필드를 컬럼으로 지정했을 때 표시되는 부분들, 변형이 되는 부분들을 봅시다. 폭은 자동으로 10자리가 됐죠. 여기에서 폭은 앞에 나와 있는 필드 폭과 헤딩의 폭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밑에 데시멀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소수점이야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이것을 변형하고 싶을 때에는 엔터 눌러주시고 변형하고 싶은 것 눌러주시면 밑에 점 샵샵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소수점 이하가 표시가 되죠. 숫자 필드에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죠. 토탈 디스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계를 내겠느냐, 합계를 내겠느냐 하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숫자 필드는 합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no로, 즉 급여액을 합계를 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엔터를 눌러서 no를 바꿔주시면은 밑에 report format에 999.99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report format에 샵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소개를 내겠다는 거고요. 즉 합계를 내겠다는 거고 999로 표시된 것은 합계를 내지 않겠다는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합계를 한번 내보죠. 엔터 눌러서 다시 샤프로 바꿉니다. 다음 컬럼으로 넘어가죠. 페이지 다운. 마지막으로 어드레스 하나 지정해 봅시다. 엔터, F10, 필드 부르고 어드레스 불러서 엔터, 마감하고 엔터, 헤딩에는 연락처라고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보죠. 헤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앞에 있는 어드레스와 뒤에 있는 헤딩을 바꿔서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주의하시고요. 컨트롤 엔드. 연락처는 문자 필드이기 때문에 밑에 데시멀 프라이스와 토탈 디스 컬럼에 데이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직도 뒤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컬럼에서 더 이상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마감하고 싶을 때에는 종료 메뉴, 마지막에 있는 exit 메뉴로 나가죠. exit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중지 명령을 해주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장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에다 놓고 엔터 합니다. 네, 리포트 양식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춘 출력 양식, 보고 다시 1이라는 하나의 리포트 양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죠. 크리에이트로 만들어진 리포트 파일을 확인해 주는 방법, 우리가 화면으로 출력하는 것은 retrieve 명령어에 있죠. retrieve 리스트 그냥 표시해 주는 방법이었었고, 디스플레이 현 레코드의 내용만 하나씩 보는 명령이었었고, 네, 세 번째 리포트가 있네요. 리포트에다 넣으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화면 하단에 명령어에 report form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들어진 리포트 양식을 부를 때에는 report form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report form 양식이 출력이 되죠. assist였었으니까 C 드라이브 지정합니다. 엔터. assist는 이게 좋죠. 관련되는 파일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report format은 확장자가 자동으로 FR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 다시 1.frm이라는 파일에 놓고 선택합니다. 엔터. 우리가 리스트에서 봤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조건을 지정하고 싶을 때에는 search 컨디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레코드 포인트, 원하는 레코드나 아니면 레코드 어느 부분만을 표시할 때에는 스코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결과를 모두 보기 위해서 첫 번째 execute the command 명령어를 실행해 봅시다. 엔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프린터로 뽑겠다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네, 프린터로 뽑고 싶을 때 yes, 우리는 화면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엔터 한번 눌러봅시다. 어떻습니까? 1페이지, 오늘 날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각각 컬럼에 해당되는 부 서브 헤딩, 그리고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레코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급여액은 소수점이야 2자리, 토탈, 합계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이 형식을 갖춘 리포트 양식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다음과 같은 양식의 레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DM이라고 하는 아주 큰 파일을 먼저 설정을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레이블, 즉 스티커의 크기를 하나 신경 씁시다. 첫 번째, 포스트 번호, 즉 우편 번호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해당되는 이름이 나오고 귀하가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는 신입 회원 가입을 환영한다는 뜻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레이블로 만들어 봅시다. 파일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시스트 메뉴 셋업 명령으로 갑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DM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넣으시고 엔터.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DM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엔터. 인덱스는 넘어갑시다. 네, DM이라고 하는 파일은 양이 굉장히 많네요. 589개의 레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리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와 같은 레이블 양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이블 양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create라는 명령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명령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레이블 양식을 만들러 들어갑시다. 엔터. C 드라이브에 엔터. 여기서도 우리가 화면 하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레이블 C:까지 명령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ost-1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봅시다. post-1이라는 파일에 옵션, 컨텐트, 이그지트라는 커다란 메뉴들이 나타나네요. 옵션이라는 것은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대로 스티커에 커다란 규격을 표시하죠. 레이블의 가로폭 30.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엔터 눌러서 원하는 만큼의 숫자 넣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바뀌어집니다. 아까 레이블의 하이트, 즉 높이는 4개로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시다. 레프트 마진, 왼쪽에서 어느 정도 여백을 띄우겠다, 4개까지 띄우겠다, 그대로 넘어가죠. 네 번째 나와 있는 line between label, 이거 무슨 뜻입니까? 레이블과 레이블 사이에 빈줄을 띄우겠느냐 하는 거죠. 네, 하나만 띄웁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space between label이라고 나와 있죠. 즉, 레이블과 레이블 사이에 공백은 어느 정도 띄워야 되겠느냐? 공백 수입니다. 칸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제로로 계속 붙여넣읍시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레이블의 내용은 대부분 스티커는 한 줄에 하나씩 찍는 것이 아니고 한 줄에 2명, 3명 찍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표시합니다. Labels across page. 한 페이지당 레이블이 가로로 몇 개 찍히겠냐는 뜻이죠. 지금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블의 커다란 규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찍으러 가봅시다. 앞에서 봤던 첫 번째는 우편번호, 집코드가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에는 주소에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부서명과 이름과 여러분들이 대부분 뒤에 누구누구 귀하라는 것을 찍게 되죠. 그럴 때에는 따옴표 열고 여러분들이 귀하라는 글씨를 넣어주시고 반드시 따옴표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줄에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글씨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지정하고 싶다. 신입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로 모여주십시오. 라는 말들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끝나면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가는 것은 종료 메뉴에 있습니다. 세이브, 엔터. 레이블의 양식이 다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내용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출력을 보는 명령은 리트리브 명령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보고서를 봤을 때에도 리트리브 명령어 보고서에서 봤듯이 레이블도 리트리브 레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이블, 엔터. C 드라이브에 들어가져 있는 레이블을 불러오겠습니다. 엔터. 자, 여기서 우리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레이블을 부를 때에는 레이블 폼, 레이블 형식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 프롬프트에서는 레이블 띄고 폼 띄고 파일 네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블은 확장자가 LBL이라는 확장자로 들어가죠.
바로 전에 양식을 만들었던 것이 post-1.lbl이라는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엔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고 있죠. 명령어 실행을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프린터로 찍겠습니까? 화면으로 찍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갑자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컨트롤 S로 잠시 쉬어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개개인에 대한 명세서라든가 스티커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우편 업무에 적당한 레이블. 세 번째 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서명과 이름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귀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들을 맨 밑에 줄에, 그리고 종이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한 줄에 2개의 레코드들이 각각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프린터로 찌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ESC키를 눌러서 어시스트로 돌아가죠. 전 프롬프트에서 레이블 명령어 바로 전에 입력했던 내용을 한번 불러봅시다. ESC키 눌러서 전 프롬프트로 갑니다. 바로 전에 출력을 했던 레이블 폼 C 드라이브의 post-1이라는 것이 화살표 위로 올려주시면 히스토리로 보여지네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 화면으로 나오겠고, 중지해 주시고, 이 내용을 프린터로 찍고 싶으실 때에는 명령어 뒤에다가 to 프린트라는 명령을 주면 프린터로 나가죠. 적당하게 리포트 양식을 쓸 경우에는 리포트 양식으로 보고서 양식을 써주시고, 개인적인 명세서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레이블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양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은 DBase의 아주 좋은 점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레코드 양식이나 아니면 원하는 양식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수정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기존의 양식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것이 modify 메뉴입니다. 필드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 modify database file, 화면 양식이 마음에 안 들 때 수정해 주는 format file, 화면 표시되는 부분들의 내용을 수정해 줄 때 modify view file, 갱신을 위한 파일을 수정해 줄 때에는 modify query, 보고서 양식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 순서를 바꿔주실 때에는 report, modify report, 스티커 제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삭제하시고 고치고 싶으실 때 label, modify. 마지막으로 툴즈로 되어 있는 메뉴를 봅시다. 여기에는 기타 메뉴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기본 드라이브를 바꿔주는 set 드라이브, 도스에 파일을 카피해주는 copy 파일, 도스 명령 중에서 dir과 해당되는 dir 명령과 같은 디렉토리, 도스의 rename과 같은 이름을 바꾸어주는 rename, 디스크 내에 쓸데없는 파일을 지워주는 erase, 선택되어 있는 파일의 구조를 보여주는 list structure, 나머지는 DBase 외에 다른 패키지로 데이터를 보낼 때 쓰여주는 import와 expor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8개의 주 메뉴, 어시스트의 주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어시스트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것,
화면 맨 밑에 나와 있는 스테이터스 라인, 상태 표시 라인이라고 하죠. 내가 C 드라이브를 쓰고 있고 어떤 파일의 내용을 보고 있고 레코드는 얼만큼 쓰고 있고 현재 포인트는 어느 위치에 가 있고 키보드와 컴퓨터 상태는 어떤 상태다. 밑에서 두 번째, 현재 커서가 가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키에 대한 설명. 선택은 위아래 화살표로 한다. 내용을, 기능을 선택할 때에는 엔터로 해준다. 메뉴를 이동할 때에는 좌우 화살표 키를 사용해준다. 만약에 도움말이 필요할 경우에는 펑션 키 F1을 눌러서 도움말을 부른다. 지금 상태, 즉 어시스트 상태를 빠져나가고 싶을 때에는 ESC키를 눌러준다 라고 하는 조종키 라인을 또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Select a Database File, 즉 여러분들이 지금 커서가, 막대 커서가 가 있는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표시되는 메시지 라인이죠. 보충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디베이스의 기초적인 사용법은 모두 배우셨어요.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꾸준히 반복하셔야 그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된 교재 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디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디베이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